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인천이다 보니까 그 원장님들이 지금 오고 계세요. 원래 70분 오셔야 되는데 20분 정도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계속 오실 겁니다. 오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우리가 지금서부터 식사할 때까지 거의 6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정상학원 교육받을 때 원장님 4박 5일 받았나? 3박 4일 받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더 오래 하는 게 더 좋은데 사실 이거 많이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다 우리 돈 내고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뭔가 표정과 그 눈빛이 너무 경직돼 계세요. 더 편하게 옷도 더 벗으시고 그리고 더 이렇게 여유롭게 또 감시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하고 커피며 음료수며 막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물도 계속 리필 되니까 더 드시고 좀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협력학원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귀찮고 졸리시면 딴짓하셔도 괜찮고요. 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3분 정도 조금 영상을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2006년에서 파주에서 학원을 시작했고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한 4, 5년 열심히 해서 그 한 지역 내에서 1000명 넘어왔다가 2, 3년 방황하고 다시 학원 재개한 지가 지금 4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1400명 돌파하고 이번 중등 오픈하면서 2000명 올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내에서 2000명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고 있으니까 한번 그 3분짜리 영상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안 나오네. 빔이 없는 상태는 빔 아웃 시키고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냥 영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빔이 아웃이 아니라 PT를 다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킬어야 될 거야 아마. 영상을 동영상을. 이상한 장면에서 멈췄는데. 소리 좀 크게 해주시면 이렇게. 예. 민망한데. 안녕하세요. 러닝폼 대표 고수남입니다. 2013년까지 저희 열린 학원은 초등, 중등, 중심의 학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전 고등부를 강의한 적도 본격적으로 경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고등학교 입시를 공부했습니다. 대시동에서 학종 관련 유명하다는 강의는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며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저희 학원 재수생들에게 적용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대1 상담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하면 식사 시간 빼고 약 20명 정도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6일 하면 120명. 한 달 마음 먹으면 약 300명 정도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습니다. 미친놈처럼 도끼 품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2014년 고등 68명이 2015년엔 150명으로, 2016년엔 250명으로, 2017년엔 600명을 넘어 2018년엔 1000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부 경영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 학종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이 낯선 선택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자충우돌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다른 저와 조우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익숙한 것만 지속하면 익숙한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익숙한 일만 하면 능숙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학원은 후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원경영 이제 함께 손잡고 학원경영 이제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러닝폼. PT 안녕하세요. PT 띄워주시겠어요? PT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배워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한 68명까지 학원 떨어지고 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68명까지 학원이 완전 무너지고 망가지고 2014년이었는데 2016년 다시 학원을 다시 시작했죠. 근데 그때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냐면 내가 다시 여기서 재기할 수 있을까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빚들 그 빚을 어떻게 내가 너무 막연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앞에 있는 게 과연 터널인가 아니면 정말 동굴인가? 터널은 지나치면 되지만 동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제가 많이 걸렸었거든요. 두 가지가. 근데 생각보다 빨리 극복을 했습니다. 한 3년 만에 극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인원도 더 늘고 있고 더 좋은 방향에 가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런 거죠. 제가 서울의 지역에 가면 설명을 듣는데 뭘 듣냐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이야기,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입시설명회 가잖아요. 가면요. 다 의치대 얘기하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얘기하고요. 그리고 서성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모든 입시에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원에 돌아와서 파주 돌아와 보면 저희 파주에서는 서울대 일반고가요. 일반고가 서울대를 뭐 1명, 2명 정도 가요. 일반고에서는. 많이 가면 3명 정도?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아니니까. 또 우리 학원 아이들은 사실은 서울대, 연고, 서성 갈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많이 없어요. 없는데 나오는 자료와 설명에는 유명한 사람들 와서 데리고 오면 뭐 사회권 잡론까지 좋은데 다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바라보면 우리 학원 아이들 보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이 제일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한 정보라든가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아이들을 위한 것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맞는 옷이 아니에요. 맞는 옷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컬 지역에 맞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아이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종이나 화두를 잡은 것 같아요. 학종이나 화두를. 왜냐하면 학종은 많이 알려진 것들 같은데도 아직도 막연하고 아직도 체계적이지 않고 아직도 모호하고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고 하는 데만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딱 세 종류입니다. 학종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정말 소위 말하는 석박사 나온 애들, 조교들 나와가지고 서울 대치동하고 목동 그런 데서 사무을 차려놓고서 비싼 돈 받고 정말 정말 것만 하잖아요. 그런 그룹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죠? 두 번째 그룹은 컨설팅만 전문을 한다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수익을 나누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그룹이 있죠? 원장님들이 하긴 하시는데 좀 하다가 무너지는 타입이 많이 좀 하다가 소수만 하거나 그렇게 다잖아요. 근데 누구도 한 번도 이렇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종을 대비시키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러닝폼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 대입 입시에서 학종은 지금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40% 넘어가고요. 어쨌든 수능만 더 많이 뽑는 게 학종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위권이든 중위권, 상위권이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안 시키진 않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하위권도 적성시키고 수능 공부 시키잖아요. 근데 왜 학종은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원치 않고요. 부모가 공부나 해야지 무슨 학종이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원치 않는데요.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안 한대요. 다시요.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라든가 수능이라 적성은 학생이 필요하다 느끼고 결과가 나오고 부모도 원하는데 학종은 부모도 잘 모르겠고 학생들도 그다지 당겨온 느낌도 안 들고 티도 잘 안 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학종을 안 해도 학부모와 학생이 학원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종 대비 안 했다고 항의하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학종은 그냥 그렇게 타협하며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공기청정기 언제부터 우리가 쓰기 시작했죠? 공기청정기요. 쓴 지 얼마 안 돼요. 그거 아시죠? 과거에는요. 공기가 더 안 좋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님 때는요.
서울에 휴가 갔다 오시면은 와이셔츠 까맣게 돼서 왔어요. 먼지 때문에. 옛날에는요, 우리 그 버스에요, 담배 있죠? 필 수 있게 제대로 했었어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근데 지금은 미세먼지 더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필요하다가 느껴서 팔게 만들잖아요. 근데 학종은 이미 입시대세인데 불구하고 원장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죠? 누가 알고 누가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학종을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요.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용인외고 아이들이요. 민사고 아이들이요. 하나고 아이들이요. 걔들은 왜 원하죠? 특목고라든가 운전고 상담해 보세요. 어떻게 상담을 수있을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시 6개 써. 그러니까 정시를 써야 되니까 논술 6논술 쓰든가 정시 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많이. 근데 약간 사회권들은요. 3등까지는요. 서울대 가려면 다 일반적인 거 있으니까 다 학종하잖아요. 하나고 애들 학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울대 가잖아요. 연고대 가고요. 근데 일반고에서는요. 오히려 전교권 매건 안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3등급 때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인서울이거든요. 인서울인데 일반적인 인서울권을 보내는 건 약간의 생기부의 노력과 자소서의 어떤 차별화가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3등급 때 아이들, 4등급 때 아이들이 실제로 인서울을 하니 그러니까 학원생 수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만큼 쭉쭉쭉 불어나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3등급이 몇 프로까지 3등급이죠? 23%죠. 4등급은요? 40%죠. 그러면 4등급 받는 아이가 사회권이에요? 중위권이에요? 하위권이에요? 40% 들잖아요. 그럼 중위권 아닌가요? 근데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요. 4등급의 아이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또 그 아이를 너무 많이 방치하고 그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노력이 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3등급, 4등급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4등급이 반에서 몇 등인지 알아서 반에서 4등급이면? 보통 요즘에 한 30명, 35명 하잖아요. 그럼 4등급인 반에서요. 12등, 뭐 11등, 13등 그런 아이들이에요. 3등급은요. 8등, 9등, 뭐 7등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 걔들이 막 못하는 아이들인가요? 근데 3, 4, 5등급에 대한 전략과 또 3, 4, 5등급에 대한 깊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1, 2등급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1, 2등급을 잘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소서 이 얘기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회를요. 딱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세 그룹으로. 설명회를요. 어떤 그룹으로 할까요? 첫 번째 극상위 아이들. 1등급 아이들과 2등급 초반 아이들은요. 따로 불러 설명회 합니다. 거의 그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과 같이 불러요. 본인도 같이. 그래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몇 등급 아이들 설명회 할까요? 근데 저희 학원은 7, 8, 9등급은 다행히도 없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희는 한 6등급 정도 아이들은 또 따로 불러요. 많이 후반 아이들은. 그 다음에 2등급부터 2, 3, 4, 5등급 아이들 다 불러놓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2등급 후반 2.5 이후부터 3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 강연할 때 쓰는 PT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 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학교 가도 또 사회권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BTS를 보여줘요. 그걸 왜 보여줄까요? 일단 아이들이 쳐다는 봐요. 그게 중요해요. 보여주면. 음악도 막 틀어주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은 BTS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는 분위기 같으세요? 저희 뒤에 저 원장님 BTS 아미 팬이에요. 그 BTS 군대 보내면 안 된다는 거 국민청원 있죠? 그거 참여했잖아요. 보내면 안 된다고. 한마디예요. 얘들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설명회 애들 내부 설명회 할 때 얘네들 대학 갔나요? 얘들 대학 갔나요? 얘들 중간고사 기말 잘 봤을까요? 열심히 했을까요? 근데 아무도 BTS를 무능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네가 잘한 걸 찾았고 좋은 걸 찾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경제 파멸이 엄청나잖아요. 되게 또 성실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는 다 2, 3, 4, 5등급 애들이니까 학교에서 전교 1, 2등 안 해도 반에서 1, 2등 안 해도 서울의 연고대 안 가도 분명히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2, 3, 4, 5등인데 그 사람 자꾸 서울연고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걸 보여줘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것도 보여요. 누군지 아시죠? 혹시 스타일란다 아세요? 김소희 대표. 이 사람이 스타일란다 처음에 의류로 시작했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제가 우연히 어떻게쯤 이렇게 인천에 있는 제 인천 출신이잖아요. 인천에 있는 상골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 안 나오고. 그래서 부평 지하상가에서 부평 지하에서 옷 팔다가 그 다음에 쇼핑몰을 열었다가 그 다음에 화장품까지 만들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스타일 안다 매출이 1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노랄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얼마 인수했는지 아시죠? 4천억 원에 인수했어요. 4천억 원에. 근데 여자는 또 여기 또 고문이고요. 대학도 못 나오고 상고 나온 여자인데 4천억 벌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걸 많이 보내줘요. 보여주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중간기말 못 봤다고 해서 또 모의고사 못 봤다고 쫄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럼 또 아이들이 또 그걸 끄떡끄떡해요. 자기가 4천억 벌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이런 거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학종이 왜 좋죠? 학종이요? 고3 아이들이 포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그런 말만 듣잖아요. 야, 3등급부터는 인선을 못해. 막 이런 말 듣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인하대가 중간고나 특히 이과 아이들은 인하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민대 갈래, 인하대 갈래 하면요. 인하대 선택하는 데 은근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인하대 보면 이런 거 보여주죠. 지난 거긴 하지만 이런 거 보여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 보여줘요. 최종 등록제 내신 등급 5.2, 뭐 7.05. 그럼 애들 뒤에서 막 환호성질 막 불끈 져요. 막 7.05가 이렇게. 물론 이 아이는 특별한 뭐가 있겠죠. 자사고 할 수도 있고 특목고 할 수도 있고 상을 뭐 받았거나 그걸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굳이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그냥 야 7.5도 가 5.96도 가 5.77도 가네 6.43도 가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요 포기하자는 힘이 돼요. 최소한 이 아이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포기 안 하게 됩니다. 왜? 학종 발하기 전에 내신부터 얘기해줘야 애들 같은 경우 희망이 좀 없거든요. 진로지도, 입시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극상위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요. 2, 3, 4, 5등급한테 입시에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예요. 아니 희망을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죠. 이렇게 4점 이렇게 갈 수 있다. 충분히 이나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학종이 좋은 점이 내신이 불리함 이후에도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따라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이런 부분들. 단대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등급이 이래요. 3.18 정도, 3.58 정도. 편입 얘기도 많이 해주고요. 이런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나도 갈 수 있다는. 애들 동국대 있지 않습니까? 동국대 보면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2점대 후반, 3점대 아이들은요. 저희 파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주 일반고에서 2점대 후반과 3점대를 절대 동국대 못 쓰게 합니다. 다 떨어지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어떤가요? 그 지역에서는요. 일산은 이재경 원장님. 일산도 3점대는 동국대 못 쓰게 하지 않나요? 일반고 아이들. 좀 요즘은 좀 쓰는데, 그죠? 예, 6개 쓰니까 아이들 위로 좀 쓰잖아요. 그쵸. 근데 파주 같은 경우 3점대 아이들은요, 동국대, 특히 문과 아이들은 못 쓰게 해요. 뭐 한 번 쓸 수 있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3점대 아이들이 다 떨어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원에서는 3점대도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애들이 와요. 강의를 듣고. 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된다는 걸 학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안 된다고 그래? 오기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확 자꾸 끌어주면 돼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거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또 상담을 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통계 보여주면서. 그래서 학종이 힘이 셉니다. 이런 거 보여줍니다. 그럼 저희는 100일 특강을 잡아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100일 특강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두 번째, 전공에 대한 관심 쌓기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뭐냐면 제가 그룹 미팅 한 다음에요. 개별 지도도 합니다. 앞으로 뭐 저거 뭐 써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4단계가 이거예요. 이때는 저거 할 수가 없어요. 6월달에 애들 기말 집중해야 돼. 자료 쓸 수가 없어요. 이때는 뭐 하느냐? 자, 요때 야 너 학생부에 요거 좀 들어가게 너 해봐. 왜 자소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해요. 왜 6월달이죠? 7월달에는요. 7, 8월에는요. 선생님들도 바쁘고요. 애들 다 몰려요. 잘 안 써줍니다. 근데 6월달에 좀 써줘요. 이때 전략을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단계가 기말고사 이후 저희는 꼭 1박 2일 캠프를 합니다. 왜 1박 2일 캠프를 왜 할까요? 아이들 진짜 자소서 안 써내요. 진짜 글 안 씁니다. 붙들고 놔야 씁니다. 그래서 붙들어 놓고 감금한 상태에서 밥 안 준다 그러면 다 써요. 일단 써냅니다. 써내야 첨사라든 뭐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박 2일 캠프하고 감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지정인 다음에 6단계 6개 학교 결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6단계에서 이제는 저거 하는 거죠. 국어사 모평 후에 최종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9월 6일부터 수시 접수되는 거죠. 이때가 딱 100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줘야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나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자소서가 의미가 있냐 없냐? 효과가 있냐 없냐? 그쵸?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없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해보니까요. 저는 100%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 자소서를 신경 쓴다는 얘기는요. 3학년 마지막 생기부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등급 아이들, 서울대 서성한 중경외, 서울 서성한 중경외 준비한 애들 그 자소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고 3등급 아이들 자소서는요. 딱 3등급스러워요. 일반고 4등급 자소서는요. 4등급스럽습니다. 5등급 자소서 5등급스러워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3등급 아이인데 자소서가 놀러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대행 대필 아니야? 혹은 확인하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생기면 그 내용이 있어. 그런 데 있어요. 그 애들 면접까지 갑니다. 4등급 아이인데 자소서가 특목과외 같아요. 놀라워요. 그럼 생기를 보게 돼요. 거기 내용이 있으면 면접까지 갑니다. 왜? 넉넉하니까 툴이 3배수 뽑고 그러잖아요. 자소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 역할은요. 4등급 아이를요. 4등급 아이 생기부 아이를요. 어떻게든 1등급, 2등급 아이의 자소서를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다시요. 3등급 아이도요. 그 아이의 자소서를요. 1등급 아이 쓰는 자소서만큼 만들어주잖아요. 그 면접관님 갑니다. 그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어떡하나요? 3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은요. 기말 끝나고 7월에 기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뭘 하냐면 글짓기를 해요. 생기부에 관계 없는 거.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 쓰는 게 세 가지잖아요. 학업의 노력과 학습 경험, 본인의 의미를 노력했던 교내 활동, 배려 나눔, 협력 관리 등 이거 1번, 2번, 3번이요. 4번까지요. 잘 쓸 것 같은데 정말 이들 못 써요. 정말 못 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아이가 금천고 전교 2등 하는 아이예요. 똑똑해 보이지만 이 새끼 바보예요, 바보. 얘는 교과서 내용 외에는요 아는 지식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내신 바보. 내신은 1.2인가 3 나오는데 교과서 외에 어떤 지식도 없는 아이예요. 이게 우등기 해봤잖아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고대 한양대학교 다 동시에 붙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이 금천고 금천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 잘 보내요. 서울대 연고대 같은 아이들을. 그래서 저 뜨는 거예요. 저는 금천고 재학생의 42%가 저희 학원 다녀요. 다시요. 고등부인데 금천고 재학생의 42%가 저희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점이 높은 거. 그러니까 그냥 금천고는 시험 보면 거기다 정규권이 다 나와요. 저희가 줄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학원이 지금은 지금 날로 먹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지만.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자소서 쓸 때 1번 어디서 쓴지 아세요? 1번을요? 처음에 1번 썼을 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디서 썼냐면 전교 2등이니까 뭐 했죠? 예스복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포스트잇 그 이용해서 뭐 쓰고
뭐 웨빙하우스 곡선 때문에 뭐 복습 많이 했대요. 또 쓰는 말 뭐죠? 멘토멘티하고 또 무슨 얘기하죠? 예? 그 쉬는 시간마다 자기는 궁금해서 선생님 찾아갔대요. 이상 또라이 아닌가요? 선생님 왜 찾아가? 선생님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거 되게 많이 적어요. 궁금한 참서 선생님 찾아갔다고. 그런 거 적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 내용만 적혀 있는 거예요. 교과 내용만. 다 찢어버렸어요. 1반고 그래서 못 붙는 거예요. 1번을요. 그러니까 특목고 아이들, 민사고 아이들, 용인외고 아이들 자소서를 좀만 봤다면 절대로 사교를 이렇게 못 써줘요.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요. 그 안 봐서 그래요. 잘 몰라서. 완전히 바꿔줍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썼을 때도요. 담임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바꿨어요. 보시면 1번 학업 역량 부분을요. 과하고 전과 연결시키는 거죠. 뭐 배아 주기세포, RP 세포 이런 부분 정도 줬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RP 세포를 활용한 오카노 박사 연구를 보면서 얘는 이런 거 모르죠. 근데 고3 때 같이 한 거예요. 이거 오카노 박사 연구 이 안에 거 같이 보면서 찾아서 검색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런 부분 있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센티스를 훨씬 연결시킬 수 있었다. 주기세포 이외에도 유전자 제조와 기술에 쓰이는 벡터 관심이 많았다. 플라스미드, 파지, 레트로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벡터 기술은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윤영도 교수님의 줄기세포의 전분화 능과 유도 만능 줄기세포 이거를 논문을 공부했다. 이런 부분들. 논문을 뭐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저랑 출력해서 거피지진 보고 무슨 내용인지 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이 어디에도 생기부에 포함되고 그다음 자소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또 하나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파주 고 학생이에요. 전교생이 300이 넘나 그런 학교입니다. 전교가요. 얘들 뭐 연대 이런 데 붙은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사 대동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대동법. 대동법이 뭐죠? 대동법이 광해군이 만든 건데 광해군 때 제정했는데 이런 거죠.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것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토지가 없으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좋은 제도 아닌가요? 근데 광해군이 그거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지배계층에 밀려나게 된 거잖아요. 또 이거 광해군 대동법 연구하면서 이 내용을 뭐가 연구시키죠? 낙수효과라든가 분수효과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한국사와 그다음에 경제 시간에 있는 걸 다 연결해서 아이들 자소서를 쓰게 만든 거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 볼게요. 이게 뭐냐? 이거 뭔지 아시죠? 라이프 스토리라 해가지고요.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적정 기술 내용 적으면 좋은 자소서였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익숙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다? 이 라이프 스토리의 단점이 뭐죠? 단점? 일반적인 나쁜 미생물은 걸러내는데 뭘 걸러내냐면 중금속 있죠. 중금속을 못 걸러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중금속을 걸러낼 수 없다는 글을 보고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주제에서 공부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습니다. 누구 아이가? 파주의 일반적인 아이가. 저희 파주가 왜 유리한, 입시 왜 유리한지 아세요? 파주가 왜 입시에 유리한지 아세요? 아직까지 많은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파주하면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막 논밭이 막 이렇게 있고요. 막 전차 탱크 지나고 막 애들 가면 북한군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 헌혈, 뭐 말레리아 있어서 못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되게 불쌍하게 봐요. 그래서 애들 A로 학점 볼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제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학원에 고3 아이들 제가 자소서 할 때 전 단계 하는 작업이에요. 책 보시면 저희 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책 보시면 저희 책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예요. 이거는 고3이 있거나 고1, 2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요. 1번 자기 내신 평점 적는 거 있죠. 내신 평점이요. 일단 이거부터 난관이에요. 고3이잖아요. 고3인데 자 1학년 2학기 평점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하는데 부직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애들은 분명히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애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애들은 다 압니다. 다만 떠올리고 싶지 않고 적기 싫을 뿐 다 압니다.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1학년 학기 모르는데요. 그럼 물어봐요. 또 7등급에 물어봐요. 그럼 얘는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7등급 아니면 6등급 아니래요. 그럼 몇이야 그러면 5.4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다는 애한테는요 끝까지 물어보세요. 그냥 뒤부터 물어보세요. 뒤부터.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아니라 그건 아니래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거기에 모르는구나, 알아와 절대 안 알아옵니다. 선생님도 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평점 적게 한 다음에요. 또 2번은 3학년 학기를 적게 하죠. 왜 적게 할까요? 중요하니까. 희망 포기하지 말라고 꼭 얘기해줘요. 3학년 1학년 때 네가 더 점수가 올라가면 몇 등급이 되겠네라고 꼭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요 3학년 학생 탈락률이 되게 낮아요. 저는 언제까지 있죠? 저희는 수능 볼 때까지 대부분 있습니다. 왜? 원서서 잡을 때 저 어찌 잡냐면 딱 학종 잡죠. 그 다음에 학종이 명제까지 봐야 되니까 일단 뭐 잡을까요? 저희는 꼭 교과를요 최저가 있는 교과 꼭 잡아넣어요. 수능까지 볼 수 있게. 또 적성 끌고 가고 논술도 하고 하니까 저희는 일단 7월 달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그냥 수시로 관련 애들 수능 안 본 애들 같은 경우는 그만둔 두긴 둬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을 수능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저희는 예비 고일을 언제 받냐면 예비 고일 저희는 11월 달에 받아요. 왜? 고3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저희는 꽉 붙잡고 있습니다. 고3을요. 고3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좋죠? 실적을 쫙 조사할 수 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 안 좋은 학원이에요? 7월 달에 고3을 크로징하는 학원도 있어요. 예비고일 받는다고. 그건 저 맞지 않다고. 그건 고등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자 애들 맨날 흔들리고 가자 필요할 시기인데 그때 학원이 문을 닫는다? 고3을 내보낸다? 그런 학원 있잖아. 하산시켜 다 배울 거 가르쳤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뻥 같아요. 예비고일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고3이 가자 학원이 필요할 시기가 언제냐? 어찌 보면 7, 8, 9, 10월입니다. 근데 애들을 그때 내보내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것도 적게 합니다. 내신 상승이냐 하락이냐 M자냐 W냐 내신 불변형이냐 애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4번 적게 합니다. 경쟁력 과목을 보고 평점 적으라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일단 첫 번째 내신 평점에 비해 경쟁력 있는 과목을 적고 그 평점을 적으시오. 이 말을 해석하는데 10분 걸립니다. 애들은 이 말 잘 이해 못해요. 경쟁력 있는 과목을 뭘 적으라는 거죠? 평점을 뭘 적나 막 그럽니다, 애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연습을 시켜야 돼요. 적고 넘겨볼까요? 20페이지요. 5번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 학과를 적으시오. 이때부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요 대학교를 안 적고 학과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망하니까. 혹은 대학만 적어요. 터무니없는 대학을 적습니다. 막 5등급 애들이 포기하지 말라면서 서울대 적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걔들은 포기시켜야 됩니다. 6번 평점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무엇이 생각하고 관련 과목 내신 평 적으시오. 6번부터 이제 학원 난관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7번 절대 적는 애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7번은요. 8번 학과에 관련 독서 경험 적으시오. 자신 시작하는 학과에 관련 독서 경험. 이거 고3이 하고 있는 거는 고3이요. 언제 5월 달에 8번까지 적으면 땡큐인데요. 8번 못 적어 애들이요. 9번 자신이 지난 원학과의 교수 관련 인물 전혀 못 씁니다. 10번 자신이 지난 원학 학과에 관련된 어떤 정보 적으시오. 못 적습니다. 11번 자신 전공과 학과 공부를 위해 지금 하는 사이트 적으시오. 얘들도 뭐 적는지 아세요? 11번이요? 뭐 적을까요? 네이버 적습니다. 네이버 애들은요. 네이버, 구글, 또 어떤 애들 진학사, UA 또 적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적어. 어디가 그거 적습니다. 어디가 적고요. 그거 저기 다 해요. 12번 자신이 지난 원한 학과에 관련된 학술적인 대해서 안 적으시오. 12번도 안타깝습니다. 넘겨볼까요? 13 문과나 이과 관련 이과나 문과 관련 관심 문제 적으시오. 14번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적고 그림 뭐 사는 건지 적으시오. 15번 생기부 구체적인 습 적어봐라. 16번 봉사활동 적어봐라. 못 적습니다. 17번 자신의 인성생에 영향을 준 인물이나 책상을 적어보세요. 많은 애들 엄마 아빠 적습니다.
또 적어요. 세월호 사건 적고 막 그러고요. 뭐 그래요. 18번이요. 자신의 강점이 어디 체크해보고 분명히 적혀있죠. 4가지 선택하라고 4가지요. 이놈 새끼들은 10가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못 적어요. 4가지요. 일단 넘겨볼게요. 24페이지요. 보시면 자신의 생기부에 가진 자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더 적으시오. 20번 3학년 학기 생기부에 꼭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세 가지 적어보세요 라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농담이 아니라 이 종이를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학원에 가시면 다음 주에요 꼭 한번 고3을 줘보세요. 우리가 5월에 애들 왜 모일까요? 모인 이유는 너희는 이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여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고3만 300명 돼요. 고3 300명의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화가 될 수 있는데 보시면 다 쌓여 있는데요. 보이시죠? 근데 이 아이가 약간 내신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 한 2.3점대예요. 뭐 이거 보시죠. 외대 경희대 쓰는 아이거든요. 정치 외교과 쓰는 아이인데 전혀 못 써요. 이게 다예요. 그놈의 반기문 이게 좀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외교관 반기문 이 사람밖에 없나 봐요. 그 다음에 국가대 멀티플레 이것도 또 언제적입니까? 7번 8번 못 쓰고요. 19번 보세요. 자신의 강점 이게 다예요. 20번 독서 영과 도피. 그러니까 뭘 쓸 건데 못 써요 아이가요. 그러니까 1만고 3등급 아이들은요 저 칸을요 아예 못 쓴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또 볼까요? 애들 9번 10번 보이시죠? 이것도 유부트로 잡아서 지난 고치지. 이거 새끼 이거 11번 12번 19번 쓸 게 없으니까 이거나 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번 뭐 써야 될지 손을 못 대요 아이들이. 자 그러니까 나중에 7월 달에 애들 못 쓰죠. 자소를 못 쓰니까 쓸 게 없어 애들 못 써요. 근데 또 보세요. 쓸 게 없어 아이들은 그때 뭘 갖고 오죠? 생기부를 갖고 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생기부 내용을 자소서에 그대로 복사해요. 복사합니다. 생기부는 누가 써줬냐면 선생님 써준 거잖아요. 과목쌤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애들도 잘했다 생각하고 애들은 좀 좋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경쟁력이 전혀 없죠. 그리고 그 쓴 내용이 생기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1번부터 20번의 내용을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채울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전자를 만든 거예요. 채울 수 있다면. 근데 보세요. 아이들은 왜 못 채우죠? 아이들은 왜 못 채워요? 당연하죠.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뭐 가르쳐요? 시간표에서 학교에서는요. 이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 내신 대비도 한 달 전에 하는 아이들인데 일반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언제 학했어요? 그 아이들은 교과서라든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죠? EBS 보잖아요. 그 외에는 보는 게 없어요. 독서 안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학원에 오면요. 학원은 뭐예요? 학원도 내신 대비 하잖아요. 학원은 수능 대비 하잖아요. 저거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7월달에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자소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거 첨삭해다르고요. 글자 틀린 거 잡아주고요. 문장에 어색한 거 잡아줘요. 물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소서는요. 글짓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서울 나가서 150만 원, 200만 원 혹은 1000만 원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1번부터 20번 있죠. 저걸 채우게 만들어요. 저걸 채우게 만든 다음에 저 글과 끄집어내서 자기 학교에 있는 동아리, 학교에서 활동한 탐구 보고서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저걸 저희는 저희 학원 전 재원생들한테 단돈 10,000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저희 학원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요, 마지막 고3 때 자기 대학에 대해서 걱정해주고요. 자기 제일 힘들어하고요. 글쎄요,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옆에 있어주고요. 저는 1년에 전 1년에 학생들 저를요, 고3 때 딱 2개월, 3개월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저감이 끈끈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올려줄까요? 정광적합성 어떻게 확보할까요? 이런 거 이거 잠깐 보여주고 이거 보이긴 보여줘요. 솔직히 말하면 학업 성취도 이 부분이요? 이거 내신 평점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나왔는데. 그죠? 인성? 인성이야 뭐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정말 이게 인성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인데 뭐 거의 다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전공 부분의 관심과 이해 이 부분 활동 경험. 특목고 아이들은요 자사고 아이들은 발표 많이 해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일반고 아이들은 이거 할 시간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애들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써요? 이거에 대한 걸 잘 못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글감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확보시켜 주겠다. 그게 바로 이 부분들. 이걸 더 극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학전인자 부분이에요. 학전인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애들 이걸 보면 아이들이 실력이 더 늘어요. 채워 나갈 수가 있어요. 한번 보셨나요? 영상이요? 보면 어떻게 제가 수업하는지 아세요? 25페이지거든요. 20번 봐볼까요? 25페이지요. 아이들 대놓고 같이 합니다. 자, 건축학과 혹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요. 원장님들 채울 수 있으세요? 당연히 못 채우시죠. 모르니까 못 채우시는 거죠. 이거 하는 거예요. 하면 채워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제가 띄워볼게요. 건축학과에 한번 해볼게요. 내리고 한번 올려야지 저 영상 틀 수 있을 거예요. 네, 1과. 이걸 내리라고. 왜냐면 지상은 안 뜨니까 내리고 띄워보세요. 다시 PT를 다 내리고. 아니 PT 우소장.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나오나요? 잠깐 내가 원래 여기서 책 좀 갖다 줄래?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애들하고 수업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러닝폼 인우입니다. 건축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A부터 Z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계열은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도시 전체 설계를 생각하는 도시공학, 그리고 그 도시를 구성. 자,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1번이요.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도시공학. 한번 적어보세요. 도시공학이요. 펜 다 있으시죠? 1번은 도시공학입니다. 첫 번째 도시공학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도로나 항만, 아니면 발전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토목공학. 자, 토목공학이 있죠? 처음에는 도시공학, 그다음에 토목공학이 있고요. 한번 적어보셨나요? 토목공학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건축물을 생각하는 건축학, 그리고 자, 건축학이 있고요. 그 내부에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고려하는 실내 디자인 학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러닝폼 인우입니다. 건축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 A부터 Z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계열은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도시 전체 설계를 생각하는 도시공학, 그리고 그 도시를 구성하는 도로나 항만, 아니면 발전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토목공학, 그리고 사람이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건축물을 생각하는 건축학, 그리고 그 내부에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고려하는 실내 디자인 학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저기 언니 몇 분은 난 절대 대답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학생 잠깐만 해줘 보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건축학과와 건축학과의 차이점이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건축은 건물의 설계나 건축의 역사, 그리고 이론 등을 연구하는 건축학과, 건물의 공학적인 모든 부분을 생각하는 건축공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건축학. 이 두 학과는 연구 방향뿐만 아니라 학위 습득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국제 표준에 의해서 각각 5년과 4년으로 다른데요. 어찌됐건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이 머무르고. 자,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학과 몇 년이요? 건축학과 몇 년이요? 이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그룹인데. 건축학과 5년, 건축공학이 4년이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CAD 이용해서 설계하는 CAD 이용해서요. 막 이렇게 도면 그리는 거 건축공학인가요? 건축학과인가요? 건축학과예요. 그리는 부분 거기까지 됐죠. 다음 3번 중요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건축 분야의 키워드예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다는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가치를 넘어서 그 건축물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사회를 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예술 영역까지도 알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건축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공간입니다. 자, 이거 적어보시죠. 3번 건축 키워드가 뭐냐면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공간이래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공간. 그게 어떤 말일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의 구조물들이 인간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격리하는 이런 단절의 역할을 했었다면 현대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구조물까지도 자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건축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건축물 그리고 주변 식생이나 야생 동물에게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근감이 막 생기고 있죠. 시공 방법 그리고 건축물이 해체되고 난 그 이유까지도 고려한 다양하고 실험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4번 넘어가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건축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할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꼭 읽어가야 할 책 5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건축 음악처럼 듣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서현 교수님의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처럼 보다예요. 그러면 이게 책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책을 적게 한 다음에 애들 이렇게 숙제를 줍니다. 이과 쓸 학생들은 자, 서현 교수님을 네이버에 쳐보고 그분이 쓴 책이 또 있는 찾아봐. 그 다음에 그분이 주장하는 또 건축학 이론이 있으면 찾아봐 라고 말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 일단 서야 되는 걸 교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 또 지식 확대됩니다. 이분 쓴 책이 뭐라고요? 건축 음악처럼 듣고 보다. 하나 적어보셨죠? 자, 한 명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계신 서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목에서 보이시죠?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건축가가 구조물을 설계하고 지을 때 바라보는 관점과 고려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연세대학교 동부 캠퍼스를 설계하기도 한 함인선 건축가가 됩니다. 오케이. 구조의 구조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건축학과 교수 유명한 분 몇 명 알았죠? 서현 알았고 함인선 알았죠. 두 분 알았습니다. 국내 교수입니다. 함인선, 서현 제가 여쭤볼 겁니다. 실제 건축물을 예로 들어 구조의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 여기엔 없네요. 여기다. 제가 후배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유하는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2014년에 발표하신 이용재 평론가께서 자, 건축평론가 이용재 씨 하나 봤고요. 또 볼까요? 택시기사를 하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딸과 함께 값싼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의 아름다움을 풍부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어차피 교수 계신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건축가 20대 안도 다다운데요. 이 사람은요, 도쿄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하는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안도 다다우 찾아보시면요, 좀 눈물 나요. 이 사람은요, 복싱도 했었고요. 처제 건축 노가다도 했었고요. 그럼 이런 사람이에요. 입시 전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건축과정 20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적은 거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이 책 되게 중요합니다. 1998년 건축과 교육이라는 강연 내용을 엎은 책입니다. 렌조 피아노 자, 렌조 피아노 적어보세요. 렌조 피아노요. 자, 렌조 피아노 적어보세요. 아까 렌조 피아노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장르벨 장 누벨 적어보세요. 장 누벨 적고 그 다음에 리카르도 레고라타까지 적어보세요. 장 누벨, 리카르도 레고라타까지 적어보세요. 렌조 피아노, 장 누벨, 그다음 리카르도 레고라타까지 적어보셨나요? 참여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리카르도 레고레타 탱크 게이트 프랭크 기르즈 적어보세요. 프랭크 기르즈 적어보세요. 이오밍페이 그다음 이오밍페이 적어보시고 이오밍페이 적어보세요. 도미니크 페어 도미니크 페로까지 적어보시고요. 적어보셨나요? 여쭤볼게요. 자, 원장님들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가 두 명만 대보실래요? 누가 있습니까? 서현 또 누가 있죠? 하미선 있죠. 원장님들은 외국의 건축가를요 무려 7분 알고 계십니다. 일본 사람 누구 있죠? 안도 다도 또 한 명 누구 있습니까? 렌조 피아노 또요? 장르 또요?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야, 너의 의도대로 하기 싫다 그런 거죠. 그냥 애들 어디서 우리끼리 도와주세요. 그래도 누가 있죠? 플라키리 또요. 그렇죠. 그다음 또요. 오케이. 이 사람 이름만 알아도요. 이름을요 네이버 쳐보세요. 구글에 쳐보세요. 자료가 쫙 나와요. 그렇죠. 건축가를 알고 유명상 안다는 건요 글감이요 확 늘어납니다. 뭐 될 줄 아는 거고요. 또 볼까요? 6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의 신철내기 시절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가 쿠마 겐고의 오케이. 쿠마겐고 이 사람 왜 좋아할까요? 쿠마겐고요. 이 사람이 주로 건축한 게 뭔지 아세요? 아시아 지역 스타벅스. 스타벅스 실내 디자인 이분이 많이 해요. 쿠마겐고가 도쿄대학 교수인데 일본은 땅이 어떻게 보면 땅이 비싸잖아요. 많이 크게 못 사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또 지진도 많이 나니까 작은 거 어떻게 잘 활용해서 예쁘고 그다음에 잘 지을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쿠마겐고 2, 3의 건축이요 굉장히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건축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 있죠? 네이버 걔네 그 본사 건물하고 그 뭐 정보 창고인가 그 사람이 쿠마겐고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 건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할수록 좀 재미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도쿄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크고 현대적인 건축보다는 자연과 연단을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일단 저도 사야겠네요. 저도 이 책이 있습니다. 책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6번 나오겠죠? 한번 관심 가져봐라. 학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키워드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공간의 역할. 두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건축 소재의 한계와 그 무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양식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 자, 1번은 여기까지고요. 2강에서는 어떤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5번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요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전공에 대한 걸 공부할 수 있었고요. 넘겨보시면 2강과 3강 보시면 여러 가지 또 특징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2강과 3강의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은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있으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죠? 탐구할 수 있고 탐구 보고서도 만들 수 있고 자소서에 쓸 거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태까지 많은 자소서 특강을 보면 그 애들 무조건 쓰라고 그래요. 뭘 보고? 생기부를 참조하고 이런 걸 가르쳐줄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첨삭한다 그러고요. 아니면 대행하고 대피라고요. 교육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활동은요 교육적인가 비교육적인가요? 저 교육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걸 고1이 하고 고2가 있다면 혹은 중3이 있다면 중2가 있다면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방법대로 가르쳐주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물론 이게 힘듭니다. 힘든데도 하고 있습니다. PT를 띄워주세요. 활동을. 2강, 3강도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부분이 시간을 제가 또 10분 더 써서 원래 대표가 더 쓰고 그러는 거죠 뭘. PT를 제가 그냥 할게요. 잠깐만요. 납쳐주세요. 예. 지금 제가 좀 더 줄일게요. 저희가
보시면 5월 단기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48개 학과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5월 안으로 22개가 더 추가가 돼요. 70개거든요. 70개면요. 웬만한 데가 다 있다 보시면 돼요. 학과야. 지금도 다 웬만한 데가 커버가 되는데 22개 더 추가하면요. 다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총 4강인데 5, 6, 7강 더 심화학과 정도 더 넣을 거예요. 더 넣고 8, 9, 7강 뭐냐면 제가 자소 1, 2, 3번을 작성을 더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과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으로 해서 저희가 그 학과 관련된 정보 있죠. 테드 다 정리 잘 돼 있더라고요. 테드하고 네이버 상에서 있는 영상들을요 다 링크 걸어 놓을 거예요. 찾을 수 있게. 근데 제가 할 필요가 없이 다 정리해 놨더라고요. 테드에서 다 정리해 놔서 저희 링크만 걸면 돼요. 링크 거는 건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놓을 겁니다. 저 일정이에요. 저희 팀들 거의 뭐 죽어나죠. 이렇게 원고 작업하고 이 부분 다 하고 그리고 신규 학과 이런 부분도 포함된 학과입니다. 체육, 언어, 에너지고 철도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될 겁니다. 이거는 저희 선생님들의 업무량, 제 업무량입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432강만 찍으면 되더라고요. 하면 되죠 뭐. 매일 하면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재수없이 이렇게 저 건물주잖아요. 제가 월세 갖고 살 수 있거든요. 월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원도 잘하는데 보람이 없어. 학원 다니는 수입을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원장 어디 갔죠? 우리 부원장이 저 친구가 돈이 더 저보다 많아요. 현금 더 많아요. 저축 많이 하고 있고. 돈 좀 빌려줘. 저 사람이 한 300명 커버하는데 또박또박 또 가져가니까 좋죠. 저희 비율제인데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출판하잖아요. 출판하면 이제 수업이 나올 건데 제가 원장님들 고3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얼른 베스트셀러가 돼서 원장님들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가서 원장님들 강의해 드릴게요. 저는 전 강연료가 얼마냐면요. 저는 43,000원만 줘요. 43,000원. 예. 식사비 정도만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베스트셀러 강사가 와서 한다고 얘기하시고 한 15만 원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면 좋죠. 같이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저희 우상권 소장이 또 이렇게 다 찍고 있어요. 보시면 다 애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합격생 인터뷰, 전용기 촬영, 오후생 동아리 촬영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 10%, 20%도 아직 그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러닝폼 자체에. 매달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매달 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형태로 애들 전부 다 숙제내주고 있거든요. 저 정리해 오라고. 정리해 오면 그거 갖고 다시 또 강의하는 거예요. 자, 6월 달에 그분들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더 글쓰기 하느냐, 그것까지 연기해서 계속 제가 또 강연을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 자, 6월 달에는요, 저 책을 이용해서 제가 아침, 밤, 저녁으로 수도권 지방 다니면서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외부 활동 안 하거든요. 러닝폼만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외부 강연 전부 다 안 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진행할 거니까 잘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게 그 김범 대표가 얼마 전에 김범 대표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김범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사업을 지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지었고, 그다음에 이건 누구냐 하면 지트학원 혹시 아시죠? 지트학원 수지 강자죠. 한 4,000명. 그러니까 지금 4,000명 되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을 거예요. 4,000명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4,000명 되면 매출이 얼마 나오냐? 약 300 가까이 나옵니다. 300억 가까이. 근데 아시죠? 학원에서 매출 300억은 일반 제조업에 곱하기 몇 하셔야 돼요? 학원의 매출액은 일반 제조업 곱하기 3 내지 4 하시면 됩니다. 1,000억 왜? 제조업은 수익률이 얼마죠? 절대 10% 못 넘어요. 뭐 4%, 6%막 이렇습니다. 근데 학원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20% 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요게 한 여쭤봤던 200억 된다고 해도 200억. 이거를 동시에 줬어, 동시에. 이 초중관 옆에 뭐가 있냐면 고등관 있는데 400억짜리 때는 동시에 줬더라고요. 지트학원. 이건 뭐죠? 최선화학원. 새로 2014년 진 사업이잖아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학원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어려운 학원이 있을 뿐이에요. 그 도태된 학원이 있습니다. 대학도요. 저쪽 보면 밑에 있는 대학들 막 도태된 학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안 되는 학원이 있고 도태된 학원이 있을 뿐이고요. 당대에 승승장구하고 매출이 거의 뭐 700, 800, 1000억 되는 학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정말 지역 내에서 강자로 막 뜨고 있는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괜히 학령 인구 얘기하시고 강사들 탓하시고 그게 아니라 더 잘 되는 선배들을 보시면서 더 마음의 비전을 품고 더 노력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자소서 강의 한 10시간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오늘 여기서 맘치고 또 얼굴 보시니까 이미 벌써 지치셨어요. 우리 10분간 쉬시고 10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